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16강 시간에도 오늘 개정된 내용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책에는 없고요. 복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 16강 시간인데요. 오늘은 문제 4번 문제입니다. 행정협업 시스템의 구축 운영입니다. 그리고 행정협업 시스템의 활용 촉진, 그리고 행정정보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행정협업 시스템의 구축 운영입니다. 구축 및 운영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행정협업 시스템에 어떻게 활용하고 촉진하느냐. 세 번째는 행정협업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행정협업 시스템의 구축 운영, 행정협업 시스템의 활용 및 촉진, 행정협업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정협업 시스템의 구축 운영인데요. 구축 운영은 누가 할까요? 행정자치부 장관이 하겠죠.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협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실시간 의사소통입니다.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고, 공동작업 및 실적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등록 관리할 수 있는 전자적 협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렇죠? 이게 전자적 협업 지원 시스템. 이게 지금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온라인 시스템이 온라인 시스템. 실시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소위 SNS를 이용하는 거죠. 뭐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전자적으로 협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것이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협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공동작업 및 실적관리, 공동작업입니다.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작업하게 되면 실적이 생기겠죠. 실적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등록 관리할 수 있는 전자적 협업 시스템이다. 전자적 협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행정협업 시스템 구축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행정자치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행정협업 시스템의 공동 이용이 나옵니다. 공동 이용. 협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데 공동으로 이용해라. 거기 보세요. 행정기관장은 행정협업 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행정협업 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협업을 요청하거나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관련 문서 등을 행정협업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 이용이죠. 행정기관끼리. 다만 업무의 성질상
행정협업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과적으로 행정기관끼리 행정협업 시스템을 어떻게 해라? 공동으로 이용해라 하는 겁니다. 공동 이용해라. 그러니까 행정협업을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요청하거나 또는 요청받은 행정기관 등은 관련 문서 등을 행정협업 시스템을 통해서 공동으로 이용해라 하는 것입니다. 공동이용. 그러니까 여기서 행정협업 시스템의 구축 운영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전자적으로 행정협업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하고요. 그리고 모든 행정기관장은 행정협업 시스템을 뭐 해라? 공동으로 이용해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행정협업 시스템의 활용과 촉진입니다. 행정기관장은 소관 업무 중 행정협업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실적 등 행정협업 시스템을 활용 실태를 평가 분석하고 활용을 촉진해야 된다. 행정협업 시스템 실태를 평가 분석하는 겁니다. 실태를 평가 분석한다. 행정협업 시스템 활용한 것을 평가 분석해서 활용을 촉진해라. 말 그대로. 여기에는 뭐가 나오는 거냐 하면은 행정협업 시스템의 활용 촉진에는 점검, 평가, 지원 등이 나옵니다. 점검하고 평가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각 행정기관의 행정협업 시스템 활용 실태를 뭐하고 점검하고 평가하고 필요한 것을 뭐 해라? 지원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기관 등이 행정기관장이 행정협업 시스템을 활용 촉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행정자치부 장관은 뭐 해라? 행정협업 시스템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행정기관 등에 지원을 해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행정정보 시스템의 서로 상호 연계 및 통합입니다. 행정협업 과제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장은 행정협업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 시스템 상호 연계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행정협업 시스템을 상호 연계, 통합해라. 연계 및 통합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협업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련 행정기관의 지원 요청이 있을 때 연계 통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장이 행정협업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을 요청해라. 누가? 행정기관장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 시스템 연계 통합에 관한 것을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역시 이것도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 4번처럼 행정협업 시스템의 구축 운영, 행정협업 시스템의 활용 촉진, 행정정보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했는데 이렇게 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행정협업 시스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서술하시오 하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 잘 이런 지문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문제 4번 이게 답안이 될 수도 있어요. 행정협업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아는 대로 논술하시오. 그러면
구축 운영해라. 활용하고 촉진해라. 상호 연계하고 통합해라. 이런 지문들도 잘 기억하세요. 행정협업 시스템의 구축 운영, 행정협업 시스템의 활용과 촉진, 행정협업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 이런 지문들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거 가지고도요, 여러분이 한번 그대로 보고 쓰는데 몇 분 걸리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암기를 해서 살을 붙이기 바랍니다. 이대로 이게 이제 제가 법조문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모범 답안을 작성해 봤거든요. 개정된 내용, 법조문에 있는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법조문 읽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작성할 수가 없어요. 개정된 법조문을 문제화해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시키려고 답안지를 작성해 왔는데,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몇 분 걸리는가?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써보면서 키워드를 찾으세요. 키워드. 핵심 단어를 찾아가지고 암기하셔가지고 역시 약수를 하는데 여러분이 살을 붙여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5번, 이제 마지막 문제 5번입니다. 5문제 됐어요, 여러분. 개정된 거 5문제 만들어 왔으니까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5번. 행정협업조직과 시설. 행정협업조직과 시설. 조직과 시설. 그리고 문화의 조성에 대해서 논술을 하시오. 문화의 조성. 여러분 그 지식행정 배울 때 기반 요소와 활동 요소가 있었잖아요. 그 기반 요소에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죠? 지식행정에 대한 문화. 그리고 활동 요소는 필요한 지식을 창출하고 보유 지식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문화입니다. 행정협업 조직과 시설, 그리고 문화의 조성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먼저 거기 목차 미리 보기만 나왔네요. 행정협업 조직의 설치. 여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공동 운영 규정의 제정입니다. 공동 운영 규정 제정. 두 번째는 행정협업 관련 시설의 확보. 행정을 협업하는 데 있어서 관련 시설 등의 확보. 이게 융합행정이죠, 융합행정. 세 번째는 행정협업 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입니다. 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여기에는 사업 추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제협력 추진이 있습니다. 국제협력 추진. 그리고 네 번째는 행정업무 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 행정
협업, 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 행정협업, 우수기관을 포상하고 홍보하는 것. 포상 및 홍보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조치가 나옵니다. 공무원 우대 조치. 자, 이런 것들이 목차 미리 보기가 되겠습니다. 행정협업 조직의 설치, 행정협업 관련 시설 등의 확보, 행정협업 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네 번째는 행정협업 우수기관 포상과 홍보, 즉 포상 및 홍보가 되겠고, 우수한 공무원들을 우대하는 조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행정협업 조직의 설치 답안지를 한번 볼까요? 행정기관장은 여러 다수의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의 목적, 대상, 관할구역 등이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높은 경우에는 관련 기능, 업무 처리 절차 및 정보 시스템 등을 연계 통합하거나 시설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하는 등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자, 조직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나라의 행정부에는 정부조직법이 있어요. 그죠? 정부조직에는 부처청이 있듯이 또 법원에도 법원조직법이 있습니다. 법원조직에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이렇게 법원도 6군데가 있잖아요. 또 국군도 조직이 있어요. 국군 조직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조직이 있는데, 그러한 조직을 설치, 운영하려면 첫 번째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물들을 공동으로 활용해서 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설치인데요. 다시 한번, 행정기관장은 다수의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의 목적, 대상, 관할구역 등이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높은 경우에는 관련 기능, 업무 처리 절차 및 정보 시스템 등을 연계 통합하거나 시설,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동운영 규정 제정이라고 나오잖아요. 행정협업조직 설치 운영에 참여하는 관계기관장들은 행정협업조직 운영을 위하여, 그러니까 행정협업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끼리 협업하는데 그런 조직에 있어서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새롭게 신설된 것이죠.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다시요. 행정협업조직 설치 운영에 참여하는 관계기관장들은 해당 행정협업조직 운영을 위하여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행정협업 관련 시설 등의 확보입니다. 행정협업 관련 시설 등의 확보. 한번 볼까요? 행정기관장은 행정협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동시설, 공간, 설비 등을 마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뭐 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물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융합행정할 때 제가 강의했죠. 만약에 산에 산불이 났다면 산림청에서만 끄는 게 아니라 소방방재청,
또 뭐 군 당국, 모든 기관이 협업을 해서 융합행정을 통해서 행정협업을 통해서 산불을 진압해야 될 겁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전자정보법 32조에 따라 전자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시설이 행정협업 관련 시설로 활용되거나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행정부처 간의 행정협업 관련 시설 등을 서로 확보해서 잘 활용해라 하는 겁니다. 행정협업 관련 시설 등의 확보. 사실은 여러분 이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이 대통령령으로 만든 건데요. 뭐 융합행정이나 이 내용이나 거의 비슷한데 말만 바꾼 거죠. 세 번째입니다. 행정협업 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이 나오는데 먼저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협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행정협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협업 문화의 조성 및 사업 추진은 어떤 것들인가? 그 6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행정협업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겁니다. 우수 사례.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포상 및 홍보를 해라. 행정협업 우수 사례를 발굴, 포상 및 홍보를 해라.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문도 구하고 전문 인력과 기술 지원을 해라. 전문 인력과 기술 지원입니다. 전문 인력. 전문 인력과 기술 지원을 해라. 세 번째는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하여 포럼이라든가 세미나를 개최해라. 포럼이라든가 세미나를 개최해라.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해라.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해라. 교육 콘텐츠. 다섯 번째,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정책연구라는 건 뭡니까? 정책의 품질을 높여서 행정 서비스를 극대화시켜가지고 국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만족도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행정협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이런 것들을 사업을 추진해라 하는 겁니다. 다시요. 행정협업, 조성 및 국제협력 등에서 사업 추진 등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포상하고 홍보해라. 그리고 전문 인력과 기술을 지원해라.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해라.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해라. 정책 연구 및 제도 개선을 해라. 행정협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라. 너무나 사업 추진이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국제협력의 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협업의 참고 사례 발굴 및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류, 관련 전문 기술 등의 확보 등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제협력 추진입니다. 누가?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제협력을 추진해라. 행정협업의 참고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류하고 관련 전문 기술을 확보 등을 위하여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네 번째, 행정협업 우수기관 보상 및 홍보입니다. 보상 및 홍보는 누가 하는 거냐? 행정자치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협업 성과가 우수한 행정기관을 선정하여 보상 또는 홍보할 수 있다. 누가 하는 겁니까? 행정자치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행정협업 성과가 우수한 행정기관을 선정하고 보상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우대조치는 뭐냐? 행정기관장은 행정협업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공무원 등을 보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공무원들이 말이죠. 뚜렷한 공로가 있어요. 행정협업하는 어떤 시스템에 좋은 아이템을 제공했다면 공무원들을 보상하고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것이 공무원의 우대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열합니다. 행정협업 조직과 시설.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조직에서 행정협업을 하려면 그런 행정기관끼리 협업 조직을 하는데 공동운영 규정을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공동운영 규정 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협업 관련 시설 등의 확보, 행정협업 문화의 조성과 국제협력 등, 여기에는 사업 추진이 있고 국제협력 추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협업 우수기관 보상과 홍보,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역시 이거는 40점이라고 제가 문제를 논술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역시 이것도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한번 제가 만든 답안지를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몇 분 정도. 요거 40점이니까 뭐 한 15, 16분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보시고 써가지고 몇 분 걸리는가.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요약 정리하세요. 여러분들이 문장 읽어보시고 그 가슴에 피리 꽂히는 문맥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요약 정리하셔가지고 암기하시고 그것을 숙달하시기 바랍니다. 숙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키워드를 찾으세요. 행정, 협업 조직의 시설, 그리고 문화 조성에 대해 논술하라고 그랬는데 거기 문화에는 뭐가 있나요? 국제협력이 들어가죠. 그리고 문화의 조성에는 어떤 것들을 사업을 추진하는 거냐. 사업 추진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국제협력 추진 등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5문제를 여러분이 제가 모범 답안을 작성해 왔는데 꼭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남은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에, 70쪽 보실까요? 자, 새로 지금 개정된 내용이 나왔는데 좀 내용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죠. 그래도 여러분 제가 모범 답안을 작성해 왔으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모범 답안 가지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법조문 읽어볼 거 없어요. 개정된 거. 법조문 읽어볼 거 없고 제가 법조문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모범 답안을 완성시킨 거기 때문에 이걸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조문 읽어봐야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걸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29번 페이지 70쪽. 문제 29번. 업무 편람의
작성 활용에 대해서 약속하시오. 업무 편람. 그러면 업무 편람 작성 활용. 여기에는 뭐가 있나요? 업무 편람의 개념과 종류가 나오나요? 업무 편람의 개념. 두 번째, 업무 편람의 종류. 업무 편람의 종류에는 뭐가 있나? 행정 편람이 있고 직무 편람이 있죠. 이 정도만 알면 될 겁니다. 자, 볼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행정 편람이나 업무 편람의 작성 및 활용 효과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볼까요? 업무 편람의 개념 보세요. 업무 편람이란 합리적인 업무 수행 방향 및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조직의 방침과 기능, 업무 처리 절차와 방법, 준수하여야 할 여러 가지 원칙이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여러 가지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편람은 하나의 뭐냐? 업무 지침서라고 보시면 돼요. 업무 지침서. 행정기관이 상당한 기간 동안 걸쳐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는 그 업무 처리가 표준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 편람을 작성,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상당한 기간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업무 처리가 표준화가 되고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업무 편람을 작성,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업무 편람의 종류에는 뭐가 있나요? 행정 편람이 있고 직무 편람이 있는데 행정 편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특정 행정기관에서 발간합니다. 즉, 행정 편람은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업무 처리하는 데입니다.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업무 지도서. 공통적으로 활용한다. 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활용한다.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업무 지도서나 참고서. 업무 지도서. 지도서나 참고서가 행정 편람이 되겠고, 직무 편람은 부서별, 소관, 단위별입니다. 단위 업무. 부서별, 단위 업무. 이건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행정 편람이고, 행정기관에서 부서별로 단위 업무에 활용되는, 작용 활용하는 이건 바로 뭐냐? 업무 현황 처리죠. 업무 현황 처리. 업무 현황철. 참고철. 업무 현황철이나 참고철이 직무 편람이 되겠습니다. 자, 행정 편람부터 볼까요? 이거는 업무 참고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기관 명의로 발간하죠, 이거는. 행정기관 명의로 발간한다. 행정편람은 행정기관 명의로 발간하게 됩니다. 거기는 자문이 있죠. 행정편람을 발간하려는 경우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간 및 수정 보완입니다. 행정편람은
행정기관장이 발간합니다. 잘못된 것 있으면 그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겠죠. 관리 및 관용입니다. 이 행정편람은요, 개인 소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가라든가 책장에 비치하여 관계자 누구든지 손쉽게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편람이 되겠습니다. 직무편람입니다. 이거는 부서별로, 소관 단위별로 업무 계획, 현황, 참고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활용하는 업무 현황철, 참고철을 말합니다. 작성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단위별로 하는 거죠. 단위 업무입니다. 단위 업무. 부서별로 작성하는 거지요. 부서별로 작성한다. 작성 내용은 업무 연역, 관련 현황, 주요 업무 계획, 업무 처리 절차, 특히 업무 처리 절차 흐름도입니다. 업무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처리 절차와 흐름도, 그리고 소관 보존 문서 현황, 업무 처리에 참고한 필요한 참고사항. 세 번째, 직무편람은 인수인계 및 관리도 나옵니다. 업무 담당 직원의 인사이동, 조직 개편, 업무의 재분장 등으로 소관 업무를 인계 인수할 때는 직무편람을 함께 인계 인수하여 업무 현황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고 업무 처리 지식 등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하면서 정기 또는 수시로 직무편람 내용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도록 되어 있다. 작성 및 활용 효과입니다. 작성 효과. 업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겠죠. 업무의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를 프로모션합니다. 또 현재의 불합리한 점을 발견해서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활용 효과는 어떻게 될까? 업무 활동의 목표와 방침의 기준을 세워줍니다. 업무를 통제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지침을 줍니다. 업무의 혼란과 불확실,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교재가 됩니다. 관리층과 부하직, 상호 간, 각 조직 간의 협력을 증진시킵니다. 그 밖에 업무의 효율성 증진에 대한 관심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것들이 활용 효과가 되겠습니다. 업무 편람, 이것도 공무원들이 그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업무 편람인 거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편람은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한 지침서가 된다. 여기에는 크게 행정편람이 있고 직무편람이 있는데, 행정편람은 행정기관에서 장기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업무 지도서가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 명의로 발간하는 것이다. 그러나 직무편람은 부서별 단위 업무 처리를 하는 것으로서 업무 현황철, 참고처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직무편람은 행정기관 명의로 발간하는 게 아니라 단위별, 부서별로 작성해서 이건 개인 소장이 안 되죠. 그러나 이거 직무편람은 개인 소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정편람은 개인 소장을 금지하고 있죠. 반드시 서가라든가 책장에 비치하여 관계자가 누구든지 항상 손쉽게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편람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작성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활용 효과가 있는데요. 작성 효과 3가지가 나왔고 활용 효과 6가지가 나왔는데 이거 다 쓰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성 효과. 현재의 업무 상태를 봐간다. 뭐 이 정도 쓰시면 되겠네. 업무의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를 시킨다. 이 정도. 활용 효과는 목표와 방침의 기준을 세워준다. 업무를 통제하는 데 적절한 지침이 된다. 그렇죠? 업무를 통제하는 데 적절한 지침이 된다. 교육 훈련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재가 된다. 그리고 관리층과 상위 공무원과 하위 공무원 간의 조직 간의 협력을 증진시킨다. 이런 것들이 활용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업무의 편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난 문제, 오늘 2문제 공부했고요. 개정된 내용 총 5문제를 공부했는데 5문제를 가지고 법조문 볼 필요 없습니다. 5문제만 가지고 숙달해서 보시면 꼭 한 문제, 만약에 개정된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되리라고 믿고 완벽하잖아요. 5개 공부한 것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 이 정도 공부하시면 여러분은 이걸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책의 실명 관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